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게코 마켓캡 비트코인 이더리움 약간 상승하고 큰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자, 오늘 북한 탄도 미사일이 일본을 넘어서 태평양 상공으로 날아갔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5년 만에 일본 열도를 통과하고 이로 인해서 일본 홋카이도 주민들은 지하 대피 지시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을 미국 그리고 일본은 전에 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바이든은 수행원들과 함께 지나가다가 한참 동안 땅에서 동전을 찾는 듯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을 두리번 혼자 거리고 있었는데, 트윗에서는 지난 연설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제키 의원을 아직도 찾는 것이 아니냐라는 풍자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허용되는 것은 미국이 기축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 한번 만들어져서 진행되고 있었고, 바이든 같은 대통령이 나와도 그레이드 리셋이나 다음 기축국으로 이양은 문제없이 진행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저물가의 페트로 달러 시대는 이제 2020년 코로나로 끝이 나가고 있고, 이제는 고물가 시대에 새로운 파라다임에 축소된 디지털 달러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게리 겐슬러가 할리우드의 유명 인사이자 미국의 사업가 언론인인 킴 카타시안에게 소셜미디어에서 이더리움 맥스 토큰을 홍보한 혐의로 13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대략 하나로 10억 원 정도 되겠는데요. SEC 공식 보도 자료에서 미국 사업가이자 언론인인 킴 카타시안이 벌금을 부과했다라고 말함과 동시에 스쿼크박스 인터뷰에서도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게리 겐슬러는 이 사건은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가 암호화 자산 증권을 포함한 투자 기회를 보증한다고 해서 투자 상품이 모든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며, SEC는 투자자들이 자신의 재정 목표에 비추어 투자의 잠재적 위험과 기회를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CNBC 스쿼크박스에서는 게리 겐슬러가 이번 카타시안 사건이 SEC가 첫 번째 지적한 유명인과는 첫 번째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몇 년 전에 스티븐 시갈, DJ 칼리드, 프로이드 메이웨이더 등 유명인들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카타시안 사건은 유명인과 다른 사람들에게 법에 따라 증권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불한 금액과 시간을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SEC는 킴 카타시안이 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더리움 맥스라는 ERC20 토큰을 홍보했고, 증권거래위원회는 프로모션에 대해 받은 지불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더리움 맥스가 제공하고 판매한 암호화폐 자산이자 증권을 소셜미디어에서 홍보한 혐의로 킴 카타시안에게 페널티를 주었다고 발표했습니다. 126만 달러의 벌금과 추징금, 이자를 지불하고 위원회에 진행 중인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USDC 발행사인 서클사의 CEO 제레미 알레어는 완전한 준비금으로 디지털 통화 은행이 될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서클사는 은행처럼 규제되는 경로에 전념하고 있다고 CNBC 인터뷰에서 말하고 있는데, 서클사는 고객들의 예금이 전액 옮겨질 수 있는 암호화폐 은행이 되려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코인게코에서 보면은 시총 4위 USDC 서클사 코인이 이제 USDT 테더를 능가하기 2달 정도뿐이 안 남았습니다. 20빌리언은 두세 달이면은 능가한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시총 3위가 서클사가 되겠습니다. 완전한 준비금이 있는 디지털 통화 은행이 되기 위해서 프레임워크를 원하고, 그러한 면허가 가능해진다면 서클사는 그 면허를 신청하고 싶다고 합니다. 아마 그 면허의 허가는 SEC와 연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세계가 완전한 준비금 은행 시스템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세계가 훨씬 더 안전한 돈을 필요로 하고, 그것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총 3위와 4위가 있는 USDT, USDC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감독했다고 말하는 것이 되고 그런 방식으로 승인되고 운영된다면은 감독권을 갖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 준비금 은행 시스템은 은행이 예금자 자금의 일부만 보유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은행 시스템에 대한 보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은행에 가도 돈이 10%도 없다고 합니다. 어떤 은행은 1%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완전한 준비금 은행, 은행에 진짜 돈이 있는 은행, 그것이 바로 서클사가 꿈꾸는 디지털 통화 은행이 되겠습니다. 서클사의 장기 계획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달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전염병이 닥쳤을 때 2020년 이후에 바로 시작된 것으로 USDT가 극적인 성장을 보기 시작했을 때라고 합니다. 이렇게 4위까지 올라오는 것은 최근의 일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매우 글로벌하고 오늘 아침에도 아르헨티나의 한 회사를 만났다면서 라틴 아메리카 내에서 국제적으로 자금을 이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품을 이미 구축했고 USDC 서클사가 그 핵심의 부분에 있다면서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USDC를 사용해서 수십억 달러 이상의 송금을 실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세계 여러 곳에서 서클사의 USDC 수요를 보고 있고 달러의 위상이 곧 서클사의 위상이고 USDC의 위상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저도 많은 부분을 USDC 서클사로 옮겼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론 USDT도 문제는 없지만 USDT보다는 USDC가 앞으로 자리를 잡아 나갈 것이다. 그리고 스텔라 루멘과 XRP랑도 결국에는 USDC 서클사가 연결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XRP는 크로스 보더 페이먼트, 국경 간의 지불입니다. XLM, 스텔라는 개인 간 소액 페이먼트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XRP는 스위프트 지불 네트워크와의 분리에 의해 점유율이 넓어지고 있는데 오늘 얘기할 것은 체인 링크입니다. 스위프트와 최근 파트너십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체인링크는 스위프트가 초기 개념 증명에서 링크에 CCIP라는 것이 있는데 크로스 체인 인터로퍼 어빌리티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생소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프로토콜 기술적인 면입니다. 체인링크는 개념 증명 프로젝트 스위프트 네트워크를 서로 다른 블록체인에서 상호 운영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체인링크와 스위프트 결제 기관과의 파트너십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만약 이 프로토콜이 채택될 경우 링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인지 여부가 최대 관건이죠. 왜냐하면 상승을 해야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지만 개인적으로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링크가 서비스에 대해서 체인링크 오라클 제공자에게 지불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오라클 공급자는 링크를 법정 화폐로만 판매합니다. 그렇다고 스위프트의 체인링크와 통합과 관련돼서 체인링크의 가격 상승은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체인링크의 스위프트 파트너십이 실제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스위프트의 독점 은행 간 메시징 시스템이 사라지고 있다는데 합의를 하고 있죠. XRP의 존재와도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스위프트와 체인링크의 파트너십은 계속 지켜봐야 하며 스위프트가 암호화폐 프로젝트에서 이번처럼 링크와의 파트너십을 맺은 이유는 이 시대를 따라잡기 위해서다. XRP나 XLM 같은 대량 전송에 대한 해지 방편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체인링크는 스위프트에 의해서 파트너십이 되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기관의 관심을 끌고 있는 최첨단 기술을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은 비록 체인링크가 하락하더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